60세가 지나면 많은 분이 신체적 변화를 체감하곤 합니다. 분명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말로 명확히 표현하기 힘든 미묘한 변화들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때로 너무나 서서히 찾아와서 마치 익숙한 길 위에 안개가 조금씩 내려앉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오늘 유독 피곤한가, 날씨 탓인가, 혹은 어제 잠을 설쳤나,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무언가 과거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고충을 토로하시곤 합니다. 마음은 여전히 설레고 사랑하는 이 곁에서 온기를 느끼며 더 깊은 유대감을 나누고 싶은 열정은 그대로인데 몸이 50대 때처럼, 아니 불과 몇 년 전만큼도 따라주지 않는다고 말이죠. 이러한 괴리감은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이는 단순한 체력 문제를 넘어 자존감의 상실이자 남성으로서의 기계와 자아의 연속성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한계를 느낍니다.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가쁘고 심박수가 요동치며 다리는 마치 무거운 납덩이를 매단 듯 버겁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피로가 해소되지 않아 하루 종일 무기력하고 인지 능력이 무뎌져 대화 도중 단어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들어도 아침이면 침대 밖으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마치 풀코스 마라톤을 완주한 듯한 극심한 피로가 밀려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급성 질환처럼 한 번에 선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신체의 회복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회복력이 저하되면 삶의 질은 전방위적으로 하락합니다. 에너지 수치, 기분, 자신감, 심지어 매일 아침 거울을 대하는 시선까지 달라집니다. 남성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지점은 단순히 피곤함 그 자체가 아닙니다. 피로는 견딜 수 있지만 서서히 깎여나가는 자신감을 지켜보는 일은 훨씬 깊은 통증을 수반합니다. 결국 내가 정말 늙어버린 걸까? 이제는 쇠락의 길만 남은 걸까? 라는 자조 섞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타인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활기찬 젊은 세대를 보며 소외감을 느끼며 거울 속 자신을 보며 허전함에 젖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잠시 숨을 고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나이가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60세 이후에는 회복 속도가 더뎌지고 혈관 탄력이 감소하며 근육 감소와 호르몬 변화, 그리고 수면의 질 저하가 동반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가 노화로 인한 불치 판정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겪는 상당수의 증상은 혈액순환, 수면, 소화, 활동량, 그리고 장기간 축적된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의 반응 체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근본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개입을 선택한다면 우리 몸은 점진적으로 건강의 일부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부드럽고 안전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주방 한구석에 오랫동안 놓여 있었을지 모르는 아주 친숙한 물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베이킹소다, 즉 탄산수소 나트륨입니다. 이 이름을 듣고 그저 빵을 굽거나 청소할 때 쓰는 것 아니냐며 웃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베이킹소다는 일상에서 다용도로 쓰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탄산수소 나트륨은 특정 상황, 특히 위산이 과다할 때 이를 중화하는 강력한 성질을 가진 물질로 분류됩니다. 더불어 스포츠 과학 분야에서는 격렬한 운동 시 근육에 축적되는 산성 물질을 완충하여 피로도를 경감시키는 용도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안심하고 오해 없이 시청하실 수 있도록 처음부터 아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는 모든 병을 고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젊음을 되돌려주는 기적의 묘약도 아닙니다. 또한 누구나 마음대로 남용해서는 안 되는 물질입니다. 우리 혈액은 스스로 pH 수치를 매우 엄격하게 조절하는 정교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이킹소다를 섭취한다고 해서 본인의 의도대로 혈액의 산성도를 마음껏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특히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 고지혈증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를 기존 치료제나 전문 의약품의 대체제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왜 일각에서는 속이 편해졌다, 잠이 잘 온다, 몸이 가볍고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다 라는 후기가 이어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대개 직접적인 양리 효과라기보다 연쇄적인 간접작용에 있습니다. 위장이 편안해지고 역류 증상이나 속쓰림이 완화되면 자연스럽게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가 줄어듭니다. 수면의 질이 개선되면 전반적인 에너지 수준과 기분이 호전됩니다. 활력이 생기면 신체 활동이 수월해지고 움직임이 늘어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순환이 개선되면 두뇌가 맑아지며 비로소 감정적인 안정감을 되찾을 여유가 생깁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요소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릴 때 우리 몸은 비로소 안정된 상태에 진입하게 됩니다. 60세 이후에는 아주 미세한 신체적 안정만으로도 체감하는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히 노화로 인한 필연적인 변화라고 여겼던 문제들이 사실은 불편한 위장 상태나 방해받는 수면, 정체된 혈액순환 등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60세가 넘은 많은 남성분이 자신도 모르게 빠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있습니다. 낮에는 무기력하고 밤에는 불면에 시달립니다. 깊이 잠들지 못하니 아침 피로는 가중되고 피곤하니 활동량은 줄어듭니다. 신체 활동이 멈추면 순환 체계가 둔해지고 이는 다시 사고력을 저하시키며 신체 반응을 무디게 만듭니다. 여기에 육류 위주의 식단, 채소와 식이섬유 섭취 부족, 수분 부족, 장기적인 스트레스가 더해지고 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약을 장복하는 상황까지 겹치면 신체는 곳곳이 막힌 도로처럼 변하게 됩니다. 어느 한 곳이 완전히 차단되어 당장 무너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여기저기 작은 정체가 흩어져 있어 흐름 자체가 느려지는 것입니다. 운전자인 여러분은 차가 힘이 없다, 가속 페달을 밟아도 나가지 않는다, 앞으로 가려는데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 같다 라고 느끼게 되는 셈입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많은 분이 접근성이 좋고 비용 부담이 적은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베이킹소다는 바로 그러한 유용한 생활 지침으로 구전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이를 더욱 안전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위산 과다나 속쓰림 혹은 산성 성분으로 인한 더부룩함이나 역류 증상이 있다면 탄산수소 나트륨이 일시적으로 산을 중화하여 타는 듯한 통증과 답답함을 잠시 억제해 줄 수는 있습니다. 속이 편안해지면 야간 수면의 방해 요소가 사라지고 수면이 개선되면 이튿날 아침의 정신이 더 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머릿속의 안개가 걷히는 듯한 이 작은 변화가 회복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키워드는 일시적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매일 의존해야 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물처럼 상시 복용할 대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산을 중화하는 특성 때문에 잘못된 시간에 섭취하거나 과량을 복용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하며 심각하면 건강에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겪거나 지켜본 사례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그 이야기 속에서 현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66세 최준영 씨는 인터넷 영상을 통해 베이킹소다가 신체 활력을 되찾아주는 비결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씩 매번 수북하게 한 스푼을 물에 타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며칠간은 속이 가벼워지고 배변 활동이 규칙적으로 변하는 듯해 확신을 갖고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5일 정도 지나자 복부에 가스가 차고 트림이 빈번해졌으며 식후 더부룩함이 심해져 밤잠을 설칠 정도로 불편함이 커졌습니다. 급기야 식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복부 팽만감과 함께 가슴과 어깨가 무겁게 압박되는 느낌의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병원 검사 결과 담당 의사는 위장의 산성 환경이 지나치게 약해져 소화 기능이 저하되었고 그로 인해 위장이 더욱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위장은 원활한 소화를 위해 적정 수준의 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산은 결코 해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음식물, 특히 단백질을 분해하는 필수 도구이며 영양소 흡수를 돕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소화를 돕겠다는 생각으로 식사 직후에 베이킹소다를 섭취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위장이 산을 분비해 가장 활발히 일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 순간 알칼리 성분을 투입하는 것은 위장에서 일할 도구를 빼앗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 결과는 소화 불량, 복부 팽만감, 영양 흡수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흐트러진 상태가 지속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고갈되고 기력이 저하되며 기분이 가라앉는 등 여러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더 위험한 점은 초기의 일시적인 호전을 올바른 방향이라고 착각하여 용량을 늘리거나 빈도를 높이다가 결국 신체 밸런스를 심각하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베이킹소다를 보조적인 습관으로 활용해보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아주 드물게 정확한 시간을 맞춰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하며 접근해야 합니다. 민간에서 언급되는 방식은 아주 적은 양 티스푼 반 정도를 따뜻한 물에 타서 아침 공복에 마시는 것입니다. 횟수는 일주일에 3, 4회 정도로 제한하며 매주 최소 이틀은 휴식기를 갖고 가급적 격일로 섭취하는 방법이 권장되곤 합니다. 여러분께서 원문의 수치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하셨기에 이 수치들을 그대로 전달해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덧붙여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별 맞춤 의학적 처방이 아니며 모든 이에게 권장되는 보편적인 방법도 아닙니다. 고혈압, 심장질환, 신장질환이 있거나 저염식이 필요한 분, 혹은 이뇨제, 혈압약, 위장약을 복용 중인 분, 과거 부종 증상이 있었거나 나트륨 제한이 필요한 분은 절대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따라 해서는 안 됩니다. 베이킹소다는 나트륨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잘못 사용하면 혈압 상승이나 수분 저류 현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연속으로 사용하거나 취침 직전, 특히 식사 직후에 사용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가장 현명한 선택은 본인의 상태를 잘 아는 주치의와 먼저 상담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신체의 지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반응할 때 가장 건강합니다. 많이, 자주, 빨리가 정답이 아닙니다. 많은 분이 조급함에 이끌려 희망이 보이면 즉각적인 결과를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몸은 오래된 정원과 같습니다. 나무를 다시 건강하게 가꾸려면 규칙적으로 알맞은 양의 물을 주어야지 한 번에 양동이째 들이붓는다고 해서 내일 당장 꽃이 피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서두를수록 실수는 늘어나고 빠른 결과만을 원할수록 달콤한 유혹에 쉽게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정보가 매력적으로 들릴수록 우리는 더욱 냉정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남성분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머릿속이 뿌옇게 흐려지는 브레인 포그 현상이나 얕은 수면이 반드시 노화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신체가 장기간의 스트레스와 회복 부족을 견뎌내고 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호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최근 부쩍 건망증이 심해져서 무언가를 가지러 가다가도 목적을 잊거나 휴대폰을 엉뚱한 곳에 두고는 스스로에게 짜증이 나고 불안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남성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힙니다. 마치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점차 상실해가는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규칙적인 신체 활동과 안정적인 소화가 뒷받침되면 기억력과 집중력은 다시 향상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수면이 부족하거나 신체가 지속적인 긴장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매일 밤잠을 설치는 것은 우리 몸이 스스로를 수리하고
재생할 기회를 매번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러한 결핍이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축적되면 신체 전반의 기능은 서서히 약화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어떤 이들은 베이킹소다가 숙면에 도움을 주었다고 말하곤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매우 조심스럽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베이킹소다는 수면제가 아니며 복용 즉시 잠이 들게 하는 방식으로 뇌에 직접 작용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밤마다 속 쓰림이나 역류, 복부 팽만감으로 고통받던 분이라면 위장의 불편함이 해소되는 것만으로도 인면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수면이 원활해지면 신체는 비로소 본격적인 회복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단지 조금 더 깊은 잠을 자는 것만으로도 아침의 컨디션이 확연히 달라짐을 느낄 것입니다. 머리가 맑아지면 감정 조절, 가족을 대하는 인내심,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관점까지 긍정적으로 변화합니다. 실제로 잠이 좋아진 것만으로도 예민함과 비관적인 태도가 줄어들고 무기력증에서 벗어나는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로 무관해 보이던 신체 지표들이 사실은 아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60세가 넘으면 많은 남성분이 자신의 가장 큰 문제가 특정 신체 기능의 저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종종 다른 곳, 즉 뇌와 호르몬을 조절하는 축에서 시작됩니다. 뇌는 감정과 욕구, 신체 반응, 그리고 외부 자극에 대한 응답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만성 피로가 쌓이면 뇌는 성적인 기능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생존과 항상성 유지가 더 시급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여전히 사랑하는 일을 원하는데 몸의 반응이 무뎌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이를 내 남성 주기는 끝났다 라고 오해하며 그 오해가 자존감 하락과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다시 수면을 방해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더욱 단단해집니다. 좋은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하면서도 심리적 압박과 자존심 때문에 말수가 줄어들고 스킨십을 피하게 되어 결국 부부 사이에 거리감이 생기는 안타까운 경우를 자주 목격합니다. 정말 다행인 점은 때로는 엉켜있는 실타래의 첫 번째 매듭 하나만 풀어도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은퇴교사인 72세 이정수 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평소 독서를 즐기던 그는 어느 순간부터 글자가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잠도 깊이 들지 못해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인으로부터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저녁에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해보라는 조언을 듣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이정수 씨는 아침마다 따뜻한 물을 마셨고 때로는 지인들이 권하는 방식에 따라 아주 소량의 베이킹소다를 섞어 보기도 했습니다. 저녁에는 10분 정도 족욕을 하며 몸의 긴장을 풀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언제나 최우선 순위는 숙면, 가벼운 운동,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임을 강조했습니다. 베이킹소다를 활용하더라도 결코 남용해서는 안 되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약 3주가 흐른 뒤 그는 제가 깊이 간직하게 된 소회를 전했습니다. 머릿속 안개가 조금은 거친 느낌입니다. 그는 자신이 다시 젊어졌다거나 기적이 일어났다고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잠들기가 훨씬 수월해졌고 아침에 깨어났을 때 정신이 더 또렷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가장 가치 있는 변화가 거창한 결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시 내 몸의 주도권을 잡은 듯한 그 작은 감각이 중요합니다. 뇌의 피로가 줄어들면 감정이 회복될 길이 열리고 정서가 안정되면 신체 반응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이는 신비로운 현상이 아닌 지극히 생물학적인 논리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호르몬을 안정시키고 꾸준한 움직임은 순환을 개선하며 균형 잡힌 식사는 신체 재생에 필요한 원료를 공급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젊은 남성처럼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배우자와 동반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정서적 연결감, 따뜻한 온기, 그리고 곁에 있다는 존재감입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감과 내가 여전히 온전한 남자라는 자각입니다. 그 온전함은 특정한 신체 반응 하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깊은 눈빛, 따뜻한 포옹, 정중한 말투, 그리고 매일 삶을 대하는 태도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떤 분들은 베이킹소다 섭취와 함께 몇 가지 회복 습관을 병행합니다. 여러분이 듣고 바로 실행에 옮기실 수 있도록 가장 구체적이고 쉬운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이 저녁 시간 38차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로 11~5분간 조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어떤 분들은 물을 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아주 적은 양의 베이킹소다를 첨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첨가 여부보다 중요한 핵심은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조격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호흡을 차분하게 하며 신경계를 진정시킵니다. 이는 신체에 이제 휴식할 시간임을 알리는 소중한 의식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이러한 이완의 감각을 잊기 쉽습니다. 낮에는 과도한 업무나 생각에 치이고 밤에는 스마트폰으로 뉴스나 영상을 늦게까지 시청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깊은 잠을 원하신다면 때로 약보다 필요한 것은 신경계를 식히는 습관과 스마트폰을 일찍 내려놓는 결단입니다. 다음은 코를 통한 깊은 호흡 습관입니다.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의외로 많은 분이 자신도 모르게 얕은 숨을 쉽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에 긴장을 푼 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배가 살짝 부풀어 오르게 하십시오. 그 상태를 2초 정도 유지한 뒤 천천히 내뱉어 보십시오.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많은 남성분이 이 과정을 마친 후 머리가 맑아지고 눈이 또렷해지며 심박수가 안정된다고 말합니다. 깊은 호흡은 마법이 아닙니다. 단지 신체에 나는 지금 속도를 늦추고 리듬을 스스로 조절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가장 명확한 방법입니다. 리듬이 안정되면 긴장이 완화되고 수면의 질과 에너지 수준도 자연히 향상됩니다. 이 시기에는 무엇을 더 채우기보다 조급함을 덜어내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은 식단입니다. 알칼리성 식품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겠지만 저는 더 현실적인 실천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채소 섭취를 우선순위에 두되 과일은 적정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질의 지방과 견과류를 챙기시고 튀긴 음식, 짠 음식, 단 음식, 그리고 음주는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건강한 회복의 기초가 됩니다. 채소나 아보카도, 오이, 호두, 호박씨 등이 자주 권장되는 이유는 섭취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와 미량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견과류에는 아연, 마그네슘, 오메가3와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전반적인 신체 건강과 직결되며 에너지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견과류를 먹는다고 해서 테스토스테론이 급격히 상승한다거나 채소 섭취가 곧장 젊음을 되찾아준다고 장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영양 결핍을 해소하고 식습관을 바로잡기 시작하면 피로도가 낮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며 미세한 염증들이 완화되어 결과적으로 신체의 자연스러운 반응도 개선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단지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복부 팽만감이 해소되고 수면의 질이 높아져 아침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고백합니다. 마지막 핵심 요소는 운동입니다. 운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신체의 모든 흐름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거창한 헬스장이나 특수한 기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20~30분 정도 빠르게 걷고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계단을 2~3층 정도 오르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걷기는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신체의 순환을 깨워줍니다. 다만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천천히 시작하고 절대로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속도로 숨이 약간 차오르되 헐떡이지 않는 수준이 적당합니다. 목표는 몸을 따뜻하게 두고 혈액이 전신에 고르게 흐르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신체는 일시적인 충격이 아니라 꾸준한 반복을 통해 변화합니다. 매일 일정하게 흐르는 시냇물이 한 번 쏟아지고 사라지는 소나기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건강해지고 싶은가? 아니면 그저 빠른 결과만을 원하는가? 60세 이후에는 속도가 종종 지속성의 적이 되곤 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음을 실감하실 수 있도록 실제 사례 하나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목공소를 운영하시는 63세 김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한때 강인한 체력으로 가정을 이끄는 든든한 기둥이었습니다. 사별의 아픔을 겪고 홀로 지내다 15살 연하의 활력 넘치는 여성과 재혼을 하셨죠. 처음에는 그분도 남성으로서의 체면을 유지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몸이 마음만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곁에 다가와도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고 신체적 반응이 오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괴로운 것은 아내의 달라진 눈빛이었고 그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한마디였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당신과 결혼하지 않았을 거야. 이 말을 들었을 때의 참담함을 여러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남자는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이 시리고 피곤한 고통은 어느 정도 감내합니다. 하지만 자존심의 상처를 입으면 내면에서부터 무너져 내립니다. 김 선생님은 저에게 내가 나이 들었다는 건 알지만 이렇게까지 무력해질 줄은 몰랐다며 아내가 자신을 떠날까봐 두렵다고 토로하셨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뚜렷한 급성 질환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저는 그 원인을 명확히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 깨면 다시 잠들지 못하는 얕은 수면 패턴, 육류 위주의 식단과 채소 섭취 부족, 거의 전무한 운동량, 그리고 오랫동안 축적된 스트레스와 외로움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정비 없이 장거리 주행만 지속해온 기계와 같았습니다. 그런 기계는 당장 멈추지는 않더라도 부품 곳곳이 헐거워져 어느 날 가속 페달을 밟아도 속도가 나지 않는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그분에게 기적의 명약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초부터 다시 쌓아 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만약 베이킹소다 요법을 시도해보고 싶다면 민간에서 전해지는 방식대로 아주 소량을 자주가 아닌 일주일에 3회 정도로 제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위장에 불편함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수시로 혈압을 확인하며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먼저 상담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저녁에는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며 긴장을 풀고 아침 식사 후에는 2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는 것. 점심 식단에 채소 비중을 늘리고 아보카도와 호두를 곁들이는 것. 그리고 매일 아침 5분간 깊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 저는 김 선생님에게 많이 하는 것보다 본인에게 맞게 꾸준하고 안전하게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도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은 대개 빠르고 강력한 처방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저하된 신체 기능을 단 며칠 만에 회복시키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말이죠. 김 선생님은 마지못해 실천을 시작하셨습니다. 첫 주에는 이렇다 할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 그저 그렇네 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째 주가 되자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6시까지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잤습니다. 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깊은 잠을 한 번 제대로 자는 것만으로도 신체에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숙면을 취할 때 비로소 몸은 숨을 쉬고 회복을 시작합니다.
셋째 주가 되자 그는 아내와 신체적 접촉을 할 때 더 이상 긴장하지 않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갑자기 40대의 체력으로 돌아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서적 온기와 감정이 회복되면서 서로 가까워지는 것이 더 이상 부담이나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2달쯤 지나 다시 만난 김 선생님은 피부색이 훨씬 좋아졌고 걸음걸이도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두려움이 아닌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있다는 확신으로 차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다시 살아난 기분입니다. 뜨겁게 불타오르는 느낌이라기보다 안에서부터 단단해지는 기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변화는 그의 아내도 함께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차가웠던 태도는 온화해졌고 부부는 함께 족욕을 하고 산책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아주 솔직한 고백을 덧붙였습니다. 아내는 제가 젊은 남자처럼 되길 바란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정서적 반응이 있고 감정을 공유하며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원했던 겁니다. 남자가 관계의 연결고리를 되찾으면 자존감도 함께 회복됩니다. 자존감이 돌아오면 삶을 대하는 태도는 물론 말투와 걸음걸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모두 달라집니다. 많은 경우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강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평온함과 존재감을 되찾는 일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베이킹소다의 효능을 과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김 선생님을 다시 일으킨 것은 흰 가루 한 스푼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살린 것은 작지만 올바른 변화의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숙면, 호흡, 운동, 식사, 그리고 내 몸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믿음이 어우러진 결과입니다. 만약 베이킹소다가 역할을 했다면 그것은 전체 그림 중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마저도 제자리에 적절한 양으로 맞는 사람에게만 놓여야 합니다. 잘못 배치하면 도움은커녕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반드시 경계해야 할 위험한 오해들을 분명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급한 마음에 스스로를 해치길 원치 않습니다. 첫째,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과량 섭취는 소화 기능을 흐트러뜨리고 나트륨 수치를 높여 혈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심각한 역효과를 초래합니다. 둘째, 베이킹소다를 질병 치료제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인슐린이나 혈압약을 대신할 수 없으며 현대 의학적 치료의 대체제가 될 수 없습니다. 셋째, 식사 직후에 마시면 소화가 잘 된다는 착각입니다. 이는 앞서 최 선생님의 사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장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실수입니다. 네 번째 오해는 고혈압 환자가 베이킹소다를 제약 없이 사용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나트륨 섭취는 혈압 상태를 악화시킬 위험이 크므로 매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오해이자 가장 많은 실패를 부르는 생각은 베이킹소다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맹신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짜게 먹고 늦게 잠들며 장시간 앉아 지내고 스트레스를 방치한다면 작은 팁 하나가 신체 시스템 전체를 지탱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위협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몸에 대해 더 지혜롭고 안전하며 책임감 있게 접근하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60세 이후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수많은 정보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습관을 선택해 꾸준히 실천하는 힘입니다. 몸은 강제로 밀어붙일 대상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천천히 설득해 나가야 할 평생의 동반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자신의 건재함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느린 속도일지라도 어제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감각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작은 울림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새로운 희망일 수도, 자신을 이해해주는 목소리에 대한 안도감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도 다시 좋아질 수 있겠다는 결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생각을 꼭 붙잡으셨으면 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작은 변화 하나로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밤 따뜻한 물로 10분간 족욕을 하고 스마트폰을 조금 일찍 내려놓는 일, 내일 아침 5분간 깊게 호흡하고 15-20분 정도 가볍게 걷는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점심 식사에 채소 한 접시를 추가하고 저염식을 실천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베이킹소다 요법을 시도할 계획이라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안전 원칙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아주 적은 양을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섭취하되 일주일에 3-4회로 제한하고 최소 이틀은 휴식기를 가져야 합니다. 가급적 격일로 실천하시고 식사 직후에는 절대 금물입니다. 무엇보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불필요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신체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불편함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며 빠르게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압박감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저 올바른 신호가 전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때로 그 올바른 신호는 고성능 약물 한 알이 아니라 충분히 오랫동안 반복되어 몸이 신뢰할 수 있게 된 작은 습관 하나입니다. 신체가 그 신호를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과 진정한 협력을 시작합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말입니다. 이 협력이 궤도에 오르면 여러분은 건강 증진을 넘어 삶 자체가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짧은 소감이라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고민하고 있을 다른 남성들에게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라는 깊은 위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가장 가치 있는 삶은 30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나이에서 누릴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단단한 내면, 그리고 내가 여전히 온전한 남자라는 자신감과 함께 말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단 한 가지의 작은 변화라도 시작하셨다면 그것으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충분합니다.